위원장님, 네. 미술적 단성명이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실 독립 이후에, 광복 이후에 민주주의를 저희의 체제로 선택하고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영향을 배제하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많은 지점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한 2004년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말 신출래기 상원 의원 한 사람이 하는 연설을 보고 그게 멋있다 생각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던 경험도 있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작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은 미국도 사실 최근에 이례적으로 뭐 주지사도 지내지 않고 의원도 지내지 않았던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을 선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중이 그 오랜 민주주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의회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쓸모없는 경험이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뒤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도 그런 미국의 경험을 참고했는지 전혀 의회 경험이 없는 두 명의 후보가 붙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어떤 경험의 공유 외에도 참 우리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면들도 상호 피드백을 해가면서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대통령이 또 다음 선거에선 지고 나서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고 시작했더니만은 또 바로 한국에서 그 선거 부정에 대한 담론이 이 유튜브 세계를 뒤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간의 민주주의의 피드백 효과를 많이 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협들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미국에서 특정 후보들에게는 더 이상 미디어도 그리고 싱크탱크도 어떤 제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수치들을 들이밀면서 본인의 캠페인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취약한 부분, 대중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국에서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항상 합리적이고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식적인 형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양국의 책임 있는 입법부의 인사들끼리 교류해가면서 어떻게 입법부의 역할이 배제되지 않고 이런 민주주의가 굴러갈 수 있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태로 나날이 발달하는 위협들에 대해 가지고 공통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입법부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뭐 많은 관계자들과 교류 협력을 저희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부분들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그 내용적인 면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인들 사이의 협업 내지는 더 나아가서 코커스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 봐도 사석에서 만나면 미국의 정치 엉망이다, 뭐 이거보다 더 나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외국에 수출할 때는 있어 보이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22대 국회도 진영 논리가 더 강화돼가지고 가면 갈수록 최악의 국회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어떤 해외로 어떤 좀 더 나은 부분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를 위해서 힘을 합친다거나 할 때는 뭐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Best of ourselves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나마 좋은 어떤 가치들을 함께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DA 분야도 저도 변호사를 할 때 ODA 심사 이런 것들을 가끔씩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ODA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단편적이었고 굉장히 단기간에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또 예산 규모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로 기술적인 영역에 집중해가지고 뭐 전자정부라든지 뭐 저희가 잘하는 분야들 내지는 단기간에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했다면은 이제는 그것 좀 넘어가지고 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 특히 민주주의의 내용적 그리고 절차적인 분야까지 같이 담보해낼 수 있는 쪽으로 우리 대한민국 ODA가 많이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저희 앞에 이제 발표하신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저희 개혁신당이 정말 보수정당으로 한정될 수 없는 정당이구나. 어느 보수정당의 당수가 투쟁 방식을 외국에 수출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저희 국회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보수 진보에도 국한되지 않고 어느 진영 논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코커스 같은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김한규 의원님 같은 분은 참 양심이 없다. 저랑 띠동갑입니다. 근데 본인이 어려 보이려고 저랑 굉장히 많은 활동들 같이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김한규 의원님의 야욕에 제가 잘 넘어가서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청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천하라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미국 드라마 중에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대사 제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미국이 수출한 가장 위험한 항목이 대통령제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가 성공한 케이스가 찾아보기 매우 어렵고 굉장히 이제 결국 독재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재밌게도 아마 대한민국이 몇 안 되게 굉장히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한국이 이제 미국이 이제 저희가 따라가야 할 한국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서 저희 한국의 독재 정권 시대에도 직선제 개헌 같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제도들을 늘 벤치마킹하고자 했고 실제로 앞서서 최영도 의원님도 아까 이제 앞서서 우리 김영배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미국의 여러 민주주의 기관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많이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똑같은 문제점을 공유하는 정도의 시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의회에 1% 3석을 가지고 있는 네 번째로 큰 정당의 당선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제 그리고 사실상의 양당제 하에서 점점 다양한 정당이 설 자리가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저희와 미국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미국 내에서 뭐 한참 전부터 이런 부분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나는 에피소드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 AOC라고 주로 많이 부르죠. 그분이 한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럽이었다면 나와 바이든이 같은 당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보수적인 바이든 대통령과 본인이 같은 당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다양한 정당으로 재편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들 하는데 지금 미국과 한국이 모두 큰 두 개의 정당이 사실상 의회의 90% 이상, 미국 같은 거의 100%죠. 를 점유하면서 결국 다양한 국민의 민의가 대변될 수 없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결국 각 진영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무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뭐 한국과 미국의 어떤 의회 외교를 증진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지만 1% 의석을 가진 사당으로서는 미국의 모델이 과연 최선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저도 예상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의회 구성이나 선거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좋은 교류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